자, 이번에는 이슬람 문화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은 우리 지역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 단어는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이슬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해요. 왜 여기가 그 배경지가 됐냐면 원래 이쪽이 어떤 동서부역의 길목이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배운 것처럼 비잔티움 제국이 있고 사사랑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가 사이가 좋을 때는 동서부역의 교역로였는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막혀버렸잖아. 그래서 이 바다를 이용한 무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무역로에 있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그 길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이 길목에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메카라는 동네고 요 위에가 메디나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쪽은 바다를 이용한 상인들의 어떤 길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요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뭐 여담이지만 여기 선생님 지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 아래 아덴만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 아덴만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소말리아 해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지나가던 우리 어선이 있었는데 이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어선을 납치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거기서 구출하는 엄청난 큰 작전이 있었는데 이걸 아덴만의 기적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선장 중에서 석혜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선장님이 있었는데 구출 과정에 이 사람이 배에 총을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간신히 구출해서 병원으로 실어 날랐었던, 혹시 의사 중에 이국종 의사 아세요? 이국종 교수 의사님.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 이분 수술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려서 되게 스타가 된 사람인데, 또 나중에 탈북자 중에서 저기 판문점에서 총 막 쏘고 하는 와중에 탈출한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리잖아. 이 사람이 완전히 스타가 됐는데, 이때 이제 아덴만에서 이 석혜균 선장을 비롯한 어선 사람들을 구출한 작전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메디나 메카 아래쪽.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석혜균 선장이 낯설지 않은 게,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이었잖아.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 석혜균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후배였대요. 이 사람이 해군 출신이래.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랑 같이 근무했었던 후배 석혜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세월호 알아요? 세월호? 세월호 구조한다고 이렇게 잠수했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해군 한시성을 가진 무슨 한준이었나? 이 사람이 이게 잠수해가지고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아버지 후배였더라고. 우리 아버지 다 알더라고. 걔 말이지 막 밥 먹고 방귀 끼고 막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얘기할 정도로 되게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안함도 얘기 나온 김에, 천안함도 선생님 아버지가 탔었던 배이고, 저기 군산에 가면 앞에 커다란 배 있어요. 전시해 놓은 거. 삽교에도 앞에 배 있고, 보니까 다 선생님 아버지가 다 탔었던 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해군은 워낙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배는 다 탔었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보령에도 선생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왔었대요. 선생님 아버지가 탔었던 배랑 이 대천이랑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대천여고 학생들이 자매결연 맺은 해군 군인들한테 꽃다발하고 같이 사진 찍고 자매결연식 했었던 거.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천여고 학생들도 이 대천함이라고 배가 있더라고. 그 배 사람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진을 선생님 본 것 같아요. 혹시 인증 가능한 사람 있으면 댓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부분 선생님 아버지랑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하고 연이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라는 거. 그래서 메카, 메디나, 이슬람교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메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무함마드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여자를 만나요. 이제 좀 과부를 만나는데, 엄마 아빠도 된 과부였는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좀 인생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었는데,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신의 계시를 알려줬다 그랬죠. 그걸 듣고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쿠란, 알라라는 신을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알라의 어떤 계시를 적은 거, 하디스는 이 무함마드의 말과 행적을
적은 것이 하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비슷해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쿠란, 하디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교리, 기본적인 교리는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나 이외의 신 믿지 말라, 유일신, 그리고 인간 평등, 특히 평등을 주장해요. 그리스도교가 똑같아. 평등은 이런 기존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무함마드를 비롯한 이슬람 세력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카에서 시작된 이슬람교가 메디나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헤지라.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런 달력을 안 써요. 얘네는 요 헤지라부터 헤지라 1년부터 해서 헤지라 1년, 헤지라 2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혹시 주변에 이슬람 친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짜를 달리 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지라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슬람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끝내 메디나에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 차지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무함마드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슬람교는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4시기도 나누는데 이 시기구비라는 게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초창기 무함마드 시대 때 배웠죠. 창시했고 히지라로 이동했다가 돌아와서 아라비아 반도 통일했고, 두 번째가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무함마드가 죽고 누군가 계승해야 되잖아. 이 무함마드가 죽고 이슬람의 종교적인 계승자, 근데 얘네는 정치적인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칼리프라고 불렀어요. 계승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랑 피를 나는 친척 중에서 칼리프를 뽑았다라는 거죠. 세습과 달라요. 세습은 대를 이어서 권력을 끌어간 거고, 선출은 추대한 거고. 그래서 이슬람교가 이때 확산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 개종.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은 세금을 감면시켜줬대요. 선생님도 살아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통해서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것을 배려하면은 좀 개종하는 경우가 되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의 종교 개종의 산 증인이잖아. 선생님은 군대 가기 전에 원래 교회 다녔어요. 교회. 기독교지. 그래서 막 교회. 보면 좀 이상해. 내 종교인들의 관심을 끄는 호감이 가는 상인가 봐. 대학교 다닐 때 인천으로 수학 과외로 다녔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이쁜 여대생인 것 같아. 날 불러. 아이 거기 오빠 come here 부르더라고. 그 잘생긴 오빠 일로 와요. 그러니까 날 부르잖아. 같이 봤더니 얼굴도 이쁘셔. 그래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갔지. 그러더니 나를 한쪽 방으로 데려가더라고. 가더니 성경책을 딱 펼치더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 나랑 교제하고 싶대. 내가 생각하는 교제는 이성교제. 교제 좋아요 합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 나누는 교제를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남들이 다 뭐라 그럴까 좀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약간 멀리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교회,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지. 그래서 군대에 생활하는데 너무 몸이 어려운 거야. 외롭고 사회가 단절됐으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훈련소에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불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고르라 해서 갔지. 당연히 일로 갔죠. 원래 기독교였었으니까. 갔더니 핫브레이크가 나오는 거야. 핫브레이크. 그때는 단 거 못 먹고, 훈련소에 있을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 거 간식 하나도 안 나와요. 사과, 우유 이거 빼놓고는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몸에서 단물이 쩍쩍쩍 빠지니까 막 뭐 초콜릿 하나 있으면 입에서 녹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이 기독교 갔더니 기도를 했는데 간식으로 핫브레이크 나오는 거야. 막 눈 커지고 막 엄청 맛있는 거야. 막 눈물을 흘렸죠. 근데 내무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천주교 갔던 애들 한 얘기가 걔네는 핫브레이크가 아니라 사역까지 스니커즈였죠. 스니커즈에다가 초코파이까지 나온대. 선생님 바로 그냥 성공 겪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천주교. 아멘. 스니커즈. 아멘.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행복의 눈물. 진짜.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불교 가니까 맥도널드래. 맥도널드 콜라가 나온다네. 바로 그 다음 주 불교 가가지고 목 딱딱딱딱딱딱 나미 아미 타 바로 개종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다 믿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제대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죠. 이게 선생님 아내였는데 선생님 아내가 요 천주교를 열심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종교 때문에 또 싸우기도 싫고 천주교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 군대 갔다 와서는 교회를 잠깐 안 다녔거든. 그러다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또 때마침 선생님 아내를 만나서 천주교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크리스트교. 우리 앞서 배웠고 뒤에 영상 찍어줄 크리스트교, 로마 카톨릭 그쪽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삶 자체가 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 생긴 것도 약간 불교틱하죠? 귓볼도 크고 부처님 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컴플렉스가 좀 있어. 지금은 좀 완벽하지만 얼굴이. 그래서 원래 컴플렉스가 이거 복기라고 그러고 막 코도 있는데 선생님 컴플렉스가 뭔지 알아요? 원래는 이빨이었어. 선생님 이빨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위가 지금은 붙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 사진 보면 맨날 이렇게 가리고 웃건지 이렇게 웃고 있어. 왜냐면 이게 벌어지니까 좀 보기 이상하더라고. 난 그러려니 하고 남들한테는 잘 안 보여줬지. 근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선생님 여동생이 있었어요. 난 깔깔대고 웃었지. 뭐 여동생이니까 가족이잖아. 무방비로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벌어졌겠지. 그래서 여동생이 날 보더니 오빠 웃지 마 병신 같아 그러는 거야. 나보고 병신이래. 아 그래서 나 충격 받았어. 야, 여동생한테 병신이라는 표현 들어야 돼? 웃는 게 병신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웃는 걸 봤더니 내가 봐도 좀 이상해.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아내가 이거 교정하자 그러더라고. 거절을 하다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만족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5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도 여선생님 이빨 안에 보면 철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한 지 꽤 됐는데 지금 한 7, 8년 넘도록 병원에서 날 부르지를 않아. 교정 이거 끼고 있으라고. 내가 전화해봤는데 계속 끼고 있으려. 내가 봤을 땐 병원에서 나 잊어버린 것 같아. 나 죽을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이제 완벽해졌어. 근데 좀 눈썹도 좀 컴플렉스야. 눈썹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심었거든 문신으로. 심었는데 선생님 막 땀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또 중부하잖아요. 또 중부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날아다녀. 그냥 금방 날아갔어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되면은 완벽한데. 그림 봐요. 이쁘잖아요. 자, 뭐하다 일로 샜냐? 네, 개종. 그래서 개종을 하면은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슬람교가 싹 퍼져요. 하지만 제일 많이 영토는 이때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1, 2, 3, 4대 칼리프까지는 잘 선출이 되었어. 근데 4대 칼리프가 알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암살당해요. 그래서 알리 다음에 누가 칼리프가 되느냐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 알리 죽었으니까 무함마드 친척, 알리 친척, 피혈자죠? 피가 그래서 같은 쪽에서 혈통이 무함마드 혈통만 칼리프를 할 수 있다라는 쪽과 아니다. 똑같은 이슬람 교도인데 능력만 되면 되지 뭘 피를 따지느냐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우마이야 왕조 가문에서 권력을 승계를 하게 돼요. 참고로 이걸 계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현재 이슬람계에서 시아파라는 소수, 이쪽은 수니파, 이쪽이 다수예요. 이쪽이 소수고.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대세가 굳어졌죠. 그리고 우마야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얘네는 칼리프를 세습을 해. 선출이 아니고 얘네 가문에서 세습을 해요. 세습하는 나라 지금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잖아요. 김일성 원조 뚱땡이, 김정일 뚱땡이, 김정은 현재 뚱땡이. 이렇게 3대 세습을 하고 있죠. 얘네도 세습을 하고 얘네 또 차별까지 하네. 그래서 똑같은 이슬람 교도라고 하더라도 아랍인들만 중시해줬어요. 대우를 해줬어. 개종을 해도 세금도 깎아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슬람계의 원래 원칙인 인간 평등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마이야 왕조인데 전성기는 이때라는 거죠. 최대 영토를 차지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아프리카 북부, 그다음에 여기 유럽, 아시아 이렇게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이슬람계예요. 10억의 인구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종교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자.
자, 종 쳤어요. 점심시간인데 마저 찍을게요. 자, 아바스 왕조로 넘어갑니다. 아바스 왕조는 요거 기억해줘야 됩니다. 탈라스 전투. 탈라스. 우리 배웠죠? 당나라 할 때 베탈라스 동서무역의 교역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베탈라스.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바스 왕조랑 여기 있던 당나라랑 전투가 벌어져요. 이 동서무역의 핵심 지대가 비단길이거든. 비단길 부근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것이 탈라스 전투인데 누가 이기냐면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바스 왕조.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아바스 왕조로 뭐가 전달되냐면 포로를 잡아요. 근데 이 포로가 뭘 전달하냐면 제지수를 전달한다고 우리 당나라 할 때 언급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너네 몇 학년이냐? 3학년? 자, 점심시간이라서 애들 지나가고 있어요. 아, 이 인기 어떻게 하죠, 이거? 자,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제지술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쪽이 제지술 전달한 것 뿐만 아니라 동서무역의 아까 비단길 교역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동서무역의 길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가 요거 많이 법니다. 그래서 당대 3대 도시에 들어가는 바그다드가 급성장하게 돼요. 이 바그다드는 그 당시 때 100만의 인구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돼요. 혹시 세계 3대 도시 이 당시 때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다음에 바그다드, 중국의 장안, 요 세 개가 3대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 성장하게 돼요. 자, 이슬람 사회예요. 얘네는 쿠란과 하디스 아까 경전이라고 그랬었죠? 당연히 종교에 영향 끼칠 거고 그들의 삶에도 영향 끼쳐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5가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앙 고백, 알라가 유일한 신임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순례, 죽기 전에 꼭 한번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되고, 라마단이라는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희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뜻이 되게 좋아요, 이슬람. 근데 쌤이 개인적으로 요 바그다드도 있지만, 바그다드 하면은 옛날에 이라크 전쟁 떠올라요. 뭐 걸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정도 됐었을 것 같아. 미국이 바그다드를 공격을 해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말이 전쟁이지 일방적으로 바그다드가 그냥 쑥대밭이 돼버려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새벽이었는데 미사일을 막 쏘니까 막 하도 막 불꽃 막 튀기잖아. 막 새벽 같아. 막 그런 분위기. 완전 초토화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라크가 깨졌죠.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이면에는 이제 석유랑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이때 후세인이라는 이제 독재자가 있었는데 후세인 처형을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또 내면에는 또 쩐의 전쟁, 석유가 관련돼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바그다드 보면은 전쟁,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잖아.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인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흑인이 전쟁 후유증으로 죽었어. 근데 이 시체를 화장을 했는데 이 뼈다구죠, 유골을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륙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역까지 가야 되는데 멀잖아. 어머니가 역까지 갈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아들 유골을 가지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페덱스 있죠. 페덱스로 이 대륙을 가로질러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인 출신들의, 우리나라 좀 제한 군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군인 출신들, 할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이 사연을 접하면서 그 도시 길목 있죠. 길목마다 바이크를 이용해가지고 그 군인의 유해를 싣고서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전달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장난이 아니구나. 나름대로 군인에 대한 예우가 그래도 인정받는 나라구나. 선생님도 군대 나왔지만, 물론 선생님 사병이었었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한 달 월급이 한 2만 원 됐었던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는데 막 미치는 거죠.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핸드폰도 반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최근에 뭐 급식 군인들 제공되는 어떤 급식 문제 되게 부실하다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거. 그리고 할랄. 이거는 허용된 거. 할랄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 좀 까다로워, 이슬람 애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고기를 가공하더라도 이 고기를 가공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절차가 있어. 그걸 거쳐야지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대요. 할랄 음식. 되게 까다로워요. 우리나라에도 이 할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이태원 같은 데 있대요. 이태원 가면 할랄 음식 센터가 있대. 한때는 언론에 이 할랄 센터를 어느 도시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반대해가지고 세우지 못했다라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뭐랄까 이슬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뭐 IS 들어봤죠? 뭐 테러 단체 여러 거라든지 좀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약간씩은 있는 것 같아. 선생님도 약간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고. 수업 때 선생님 얘기해 줬었잖아. 선생님 저기 좀 이슬람 사람 같은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봉변당한 적이 있다고. 선생님 동대동에서 이렇게 술 한잔하고 이렇게 막 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밤이었어요. 깜깜해. 그래서 평소에 스카드를 핸드폰 들고 막 인터넷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뭐 앞에 힐끔힐끔 거리고 갔었지. 근데 앞에 아랍 사람인 것 같은 쌤이 머릿속에 좀 아랍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실제로 많이 믿기도 하고 두 명이 이렇게 가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아랍 애들이야. 그 얘기 주고받는 게 좀 이슬람 얘기하는 것 같아. 이슬람교도 같아.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다 뭐 일하러 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애들이 가끔 가다가 저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잘생겼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막 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뒤로 싹 돌더니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어떡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봤지. 아무리 봐도 뭐라 욕하고 나한테 막 달려드는 것 같아. 어떡해. 나도 뒤로 싹 들어가지고 졸라게 막 뛰었지. 와, 술 좀 취했었는데 그 순간 살아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다리가 나도 모르게 엄청 빨라진 거야. 우시안 볼트 막 싸대기 칠 정도로 엄청 빠르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놀란 것 같아. 랄랄랄랄라 따라오는데 앞에 나도 엄청 뛰니까 얘네도 좀 당황스러웠나 봐. 그러니까 쫓아오다가 멈추더라고. 적정거리 되니까 나도 뭐 이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내가 술 좀 취하고 하니까 날 덮쳐가지고 나의 지갑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것이 욕심 났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착각인가? 아니면 나 워낙 잘생겨서 나랑 얘기해보고 싶었나? 어쨌든 너무 겁이 나가지고 112 눌러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 겪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괜히 또 편견도 좀 생기고. 근데 편견일 수도 있어요. 선입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종교 이야기를 대청고했을 때 막 얘기했더니 특정 종교 막 야 이단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하필이면 또 고반에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나 봐. 그래서 수업 끝나고 막 가는데 다다다다 달려오더니 선생님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선생님 아까 그 말씀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라고 하는데 선생님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면은 이 종교라는 게 상대적인 거고 지금 정통이라 불리는 교회도 예전에 이단으로 불렸었고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종교 문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도 선생님 개인 사례를 얘기했지만 선생님 편견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IS 이런 부분도 어떤 종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가 문제 일으킨 거지 대다수 이슬람 신자들은 좋아요. 평등을 부르짖고 개방적이잖아. 여기 차별했지만 현실적이잖아. 그래서 이슬람 교도에 대한 편견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교류를 안 해봐서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이슬람 교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종민TV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쪽 공부하면서 갖게 됐어요. 이슬람 친구도 있으면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할랄.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이나 김치를 수출을 한데 이슬람 세계로 여기 10억 인구가 넘는데요. 13억인가? 엄청나. 이게 엄청난 돈줄이잖아. 그래서 김이나 김치를 수출을 해도 이 할랄 인증이 있대. 할랄 인증을 통과해야지 이슬람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대요. 그래서 허용된, 이 허용이라는 뜻이래. 허용된 음식, 할랄 음식. 한번 맛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반대가 하람이에요.
이거 허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는 허용 안 됐어요. 그 술도 허용 안 돼. 근데 이거는 좀 그 종파에 따라서 약간 다르대요. 이슬람 내에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되는 거에 허용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고, 또 어떤 종은 또 비늘 생선인데 민물고기만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거야 이것도. 그래서 할랄, 하람 이런 표현도 이슬람교랑 관련돼 있어요. 자, 경제는 아까 얘기했죠. 동서교역의 길목을 차지했다.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슬람이 이기면서 동서무역의 교역이 되는 길목, 비단길을 차지하면서 동서교역의 핵심지대를 차지하고 바그다드가 급성장했다. 그리고 문학,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라고도 해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는 쌤 머릿속에서는 막 나이트클럽, 아저씨들이 술 마시고 좀 춤추고 어울리는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전국 어느 곳 가더라도 아라비안 나이트 있잖아, 우리. 선생님도 저기 서산에 있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봤어요, 선생님도. 가서 선생님 막, 그때 이제 줌바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막 줌바 배웠으면 그냥 줌바 한번 쳐줬을 텐데, 막.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뻘쭘뻘쭘 박수만 치다가 막 너무 후회스러워. 선생님이 옛날에 서산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선생님 좀 놀게 해준다고 갔었는데, 좀 더 신나게 놀걸. 자, 천일야화라고도 해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왜 천일야화냐면은, 이게 일단은 이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각지에 있는 이야기를 모은 책이야. 그러니까 천일 동안 밤에 이야기한다는 뜻인데, 어떤 왕이 있었대.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의 아내가 노예들하고 어떤 성적인 회개하면서 바람을 피운 거야. 왕이 그걸 보고서 가만히 놔뒀다가 그 다음날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혐이라 그러죠. 여자에 대한 어떤 혐오, 어떤 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어떤 처녀들 있죠. 처녀들을 하루씩 여자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하룻밤 보내고 죽여버리고, 하룻밤 보내고 죽여버리고 계속 죽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처녀들이 계속 죽잖아. 그 차례가 어떤 고위 관리의 딸까지 차례가 온 거야. 그러니까 딸이 제가 시집 갈게요 해가지고 자기가 간 거야.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그걸 끊었을까? 요거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왕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이게 결말을 짓지 않고, 전하 내일 마지막 속편 얘기해 줄게요. 왕이 그 다음날 그 속편을 들여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날에도 다음 이야기는 내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또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야기를 하나씩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재밌게 해주니까 왕이 죽일 수도 없고 끝내 이 병이 나아서 이 여자도 살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것을 소재로 한 것이 천일야화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라비안 나이트란다. 여기 램프의 요정, 알라딘, 신바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이야기들이 거의 다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요술램프, 알라딘.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 하면 여러분 세 가지 소원 뭘 말할래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일단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가족을 비롯한 선생님 아는 사람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요 줌바를 좀 더 잘 췄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알아두세요. 천일야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모스크라고 합니다. 크리스트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 성당이라 하다시피 이 이슬람 애들은 모스크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생겼어. 둥그런 돔 형식이에요. 이런 둥그런 지붕을 돔이라고 해요. 그 첨탑, 이 첨이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교과서엔 뾰족한 탑 이렇게 돼 있는데 첨탑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옆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세워놨어. 그래서 돔 건물 옆에 이렇게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이슬람 양식의 모스크예요.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 여기 내부에 무늬를 그려놨는데 이게 또 덩굴 모양이기도 하고 아라베스크 무늬인데 이게 좀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우상 숭배를 금지해놨기 때문에 십자가나 예수님상이나 이렇게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을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약간 추상적인 무늬,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 A4 영상이나 교과서에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표현 나오면 모스크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자연과학이 발달했대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 알죠? 0의 개념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아랍 이슬람교에 전해지면서 얘네들이 더 계승 발전시킨 것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현재 쓰고 있죠. 엄청난 영향이에요. 얘네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그리고 화학이 발달했대. 얘네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대요. 금으로 어떤 금속이나 비금속을 어떤 금으로 만드는 이런 재련법. 이거 하다 보면 수많은 실험을 할 거 아니야. 실험을 하면서 화학이 엄청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연금술, 결론적으로 금을 만들지 못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어낸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끙끙대고 2시간, 3시간 못 풀어도 돼.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머리도 발달되고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암기하고 생각해보고 답은 안 나오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이 있어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분 문제였는데 아니다 지수와 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수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선생님 한 3시간 끙끙맨 것 같아. 풀다가 막 나중에 하도 억울해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못 풀었어. 나중에 하도 억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어 막. 근데 그 머리에 막 스크래치 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쌓인 게 사고력이고 지혜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하는 습관 버리고 머리에 수많은 스크래치를 주세요. 스크래치. 그래서 머리 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머리 내부에 스크래치를 주면서 이 스크래치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랑 지식이 되고 사고력이 돼요. 삶의 스크래치를 내자.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알코올, 그 다음에 뭐 알칼리,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이런 표현들, 뭐 케미스트리, 화학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래요. 화학에서. 그중에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익숙하잖아. 유튜브 쭉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었어 하는 거. 가끔씩 막 보다 보면 가끔씩 막 이상한 거 막 야한 유튜버가 뜨는데 나도 모르게 몇 개 옛날 봤었던 그게 흔적을 타고 알고리즘이 박정민 선생님 뭐 야한 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띄우면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띄우는데 역시나 눌러보죠 한 번씩. 이런 부분도 알고리즘.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 나의 취향, 계취를 잘 저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화학. 그 지리천문은 성지순례하게 돼 있잖아. 평생 메카를 가려면은 지리나 하늘, 천문을 보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하늘 보고 찾아갔으니까. 그리고 동서교류가 활발했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도 활발했었고 이쪽에서도 차지하면서 동서교류의 길목을 이슬람이 다 차지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제지법, 화약, 나침반 등이 서양에까지 전달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허리에 있었던 이슬람.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슬람이 소화를 하고 서양에 전달이 되었었다는 거. 우리 십자군 전쟁할 때 배웠잖아요. 이런 화약 같은 거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되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갈 것만 언급해 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면 선생님도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배고픈데? 자,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요 무함마드가 창시한 부분이랑 여기 헤지라 부분 꼭 알아둬야 되고 요거 시기 구별하는 거 특히 요거 구별하는 거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우마이야 왕조 때는 민족 차별을 했었고 그리고 최대 영토를 차지했었고 아바스 왕조 때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동서 무역로를 차지했었고 급성장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경전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동서 교역로를 차지했었고 문화에서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건축에서 모스크 양식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했었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먹고 요거 볼 때쯤에 먹진 않겠지만 자 건강하게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세계학년 다 등교하죠. 학교에서 보면서 보강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